자, 우리 이제 오늘 경제 이야기를 펼쳐야 되는데 예. SK 얘기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SK 저희가 예. 지난주 했던가요? 죄송해요. 했었나요 지난주에? 지난주 저희가 쉬었죠? 예, 쉬었죠. 예. 지난주는. 아, 네네네. 네. 갑자기 그 지난번에 트럼프 얘기했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게 있었죠. 예. 그 저사태, 요 유심. 예. 네네. 유심. 일단은 SK 가입자가 한 2,300만이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알뜰폰 이 회신만까지 쓰는 분까지 합치면 최대 2,800만까지 사용자가 늘어나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 1등 통신사인데 해킹이 됐단 말이에요. 예, 해킹이 돼서 사실은 이제 HSS라는 서버가 털렸고. 네. 뭐 어마어마한 양이 털렸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런 게 털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현재는 정확하게 범인이라든지 이렇게 유추되는 어떤 그 하다못해 뭐 용의 선상에 있는 국가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네.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수법을 뭐 굳이 추적해 보자면 이 시스템 안에 잠복해 있다가요 감시하는 그 쉽게 말하면 해킹을 잡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활동을 멈추고 또 잡으려고 들면 멈추고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네. 특정한 명령어와 명령 시스템과 조우가 딱 되면 그때 활동을 해서 자료를 빼고 뒷문 닫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해킹 툴에 이제 걸린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SKT가 저 서버를 관리하는 거는 일단 폐쇄망이고 단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으로 잘 침투가 안 되는 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는 내부자 일부의 어떤 연루가 없이는 사실 어렵지 않는가. 내부자는 뭐 무슨 이익이 있기에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 이제 해커 측과의 뭐 금전거래, 뭐 보통은 그런 건데, 보통은 그런 거이거나 뭐 자료를 빼서 모종에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부당한 목적 등등등. 근데 그런 의혹까지도 현재 나오는 정도로 좀 특이한 어떤 그 수법. 그리고 잘 뚫리지 않아야 정상인데 정말로 이제 기가 막힌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가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네. 당장 일단은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은 일단 세 가지로 보여지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각각 가입자들이 다. 예. 그런데 유심을 교체하려고 봤더니 유심이 이 당장 확보된 분량은 사건 초기만 해도 100만 개에 불과했고 5월 달에 최대한 뽑아봐야 500만 개 추가 6월 달에 최대한 뽑아봐야 또 500만 개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이 많아봐야 1100만 개밖에 없는데 가입자가 2300만이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현재 절반도 못 미치는 정도만 교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유심 교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라라는 건데 100% 안전한가 봤더니 또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네. 일단은 해외 로밍이 안 되고요. 또 핸드폰을 껐다가 켜는 그 순간에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 유심 교체해줘라. 유심이 없다. 유심 보호 프로그램 들어가세요. 100%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우리는 불안한데 내 정보가 털릴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이론적인 가능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내 유심 정보와 내 개인 정보가 결합한 해커들이 그걸 가지고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쉽게 말하면 쌍둥이 폰, 복제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그 사실 우리나라는 핸드폰만 있고 개인 정보만 있으면 그 어떤 사이트, 어떤 금융기관도 다 접속해서 인증 절차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뭐 계좌 뚫리지 말란 법도 없는 건데. 와 세상이 계좌까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단계에서 이론적으로 100% 완벽한 단계에 가 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은 시스템 탈퇴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죠.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그것도 안 되면 탈퇴. 이 세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유심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수량이 부족하지만 또 불편은 뭐냐면 그럼 내가 그 수량을 어디 대리점 가서 찾아가서 일일이 다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내가 교체해야 되느냐? 왜 내가 불편해야 되느냐? 네가 잘못했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 이 정도 큰 사건 없었습니다만 30만 대, 10만 대의 유사한 통신 해킹이 있었을 때 다른 회사는 집까지 유심을 보내줬어요. 소비자가 갈 필요 없이. 너희네들도 그렇게 해라. 순차적이든 뭐든 좋은데 기다리게 하지 말고 예약번호를 발송한다든지 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서 니네들이 유심을 교체해라. 우리가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일단 이런 불만이 일단 제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 있냐. 나 인터넷 취약층인데 나 이거 어떻게 교체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다 일일이 눌러가지고 뭔지도 모르는 막 이런 인증도 하고 막 해야 돼? 어르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 나이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일괄 전부 가입을 하고 다만 여차여차한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에게만 거꾸로 신청을 받아서 잠깐 풀었다가 마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의 지금 각 대책마다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세 번째 이제 탈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현재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나는 안 되겠어 유심도 교체가 안 되니까 못 믿겠고 프로그램도 힘들어 그럼 나 탈퇴할래 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위약금이죠. 위약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약금 때문에 내가 탈퇴를 못하니 위약금을 면제해줘라 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국회 이제 과방위에서도 SKT의 약관이 나왔어요. 약관에 보니 SK 측의 과실, 소비자 측의 무과실로 인한 서비스 여차저차한 상황이 생기면 위약금을 면책한다 라는 약관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약관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약관에 들어맞는 사례가 이번 사례다. 소비자가 무슨 과실이 있느냐. 그렇지. 오직 100% SKT의 과실이고 소비자는 무과실이니까 이번 사태를 이유로 불만이 있거나 불안함을 느낀 소비자가 탈퇴하고자 할 때 위약금을 면책해라 라고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그때 SKT의 사장이 나와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가 결정할 수 없겠지. 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내용이 이어져서 안 되겠어. 최태원 회장이 그럼 당신이 결정 못하면 누가 결정하냐? 사장이 결정 못하면 누가 결정해? 그러면 회장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과방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출석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빨이 아파서 못 나왔다고. 일단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 안 나오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대국민 사과 비슷한 이 회견을 했는데. 뭐 잘못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건 다 사실 뭐 입에 발린 말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책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 쟁점이었던 위약금 면제에 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것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위약금 면제에 관해서 발을 빼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이사회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까지가 일단 크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소비자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니 왜 위약금 면제를 안 해주느냐? 약관에도 있는데. 근데 요런 이제 이 근본적인 물음을 뚫고 들어가려면 이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재무적으로 봐야 되는데 SKT가 작년에 벌어들인 이익이 말이죠. 이익이 1조 한 8천억대요. 영업이익이 많이 벌었죠. KT도 한 8천억대 되고 LG U+도 한 8천 한 2,300억대 됩니다. 네. 그러니까 SKT가 다른 회사보다 돈은 2배로 번 거예요. 2배로 벌었는데 고객 정보 보호, 보안 이쪽에 쓴 돈을 보니까 600억 남짓이에요. KT는 얼마 썼나 봤더니 1,200억을 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돈은 다른 회사보다 2배 이상 많이 벌었는데 고객 보호, 정보 보호에 쓴 돈은 절반 이하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뒷문 잠그는 데는 돈을 쓰지 않았던 철저하게 SK 측의 이 의지와 투자에 대한 결국에는 대가다, 후폭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회사보다 돈을 절반밖에 안 썼어요. 자, 그런 부분을 쭉 따져 들어가 보고 한 번 더 재무 상황을 본다면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 이익으로 남긴 돈 중에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추정 자산이 약 1조 1,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올해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1조 1,500억 정도는 자회사 SK 브로드밴드가 있어요. 자회사가 100% 자기 지분이 아니라 한 6% 정도만 자기 지분이거든요. 나머지 지분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예 100% 자회사로 만들려고.
사는 비용이 1조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돈 현금 중에 그걸 다 쓰고 나면 100억 정도밖에 안 남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약 1,700억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아예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지금 100억 겨우 남았는데 네.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유심 교체 비용으로 약 1,000억에서 1,90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점점 더 마이너스죠. 예. 점점 더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예측친 거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올해 1조 1,600억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현금을. 그런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자회사 매입하는데 1조 1,500억을 쓸 예정이고 현금 배당을 1,700억 할 예정이고 그럼 이미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유심 투자하는 돈, 유심 교체하는 돈 또 한 1,몇백억 들어가니까 또 마이너스. 고객들에게 제기될 어떤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소송을 그렇지.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것도 별개야. 또 예. 마이너스. 예. 계속 현재 마이너스 재무 상황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유심을 안 바꿔주는 핵심 원인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왜 안 바꾸고 이렇게 욕을 먹냐면 네. 그 정도 그래서 앞으로 수천억대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 정도만으로는 SK한테 재무적으로 타격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매달 2,300만 명의 고객들이 정해진 사용료를 따박따박 내주니까. 그렇지. 현금이 들어오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예. 이런 거는 일단 망을 한번 깔아놓고 고객을 가두리로 딱 잡아놓으면 고정현금이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영업 플로우만 깨지지만 캐시 플로우만 깨지지 않으면 까짓거 수천억 들어와도 어차피 몇 월 달 한 3, 4개월이면 메꿀 수 있어. 또 추가 손실이 나도 2달이면 메꿀 수 있어. 이렇게 카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재무적 충격이 덜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인데 문제는 뭐냐? 이 논리의 대전제. 2,300만 고객들이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내준다는 게 전제예요. 그렇지. 이 전제가 틀어지면 재무적 충격도 틀어지고 계산이 주가도 떨어지고 1년 계산이 다 틀어지면서 SK가 휘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자, 이 모든 사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면 마지막 키는 뭐냐? 2,300만 고객의 이탈을 강제로 막아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2,300만 고객들이 뭐 바보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보야?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도 너희가 신뢰의 무슨 SKT냐? 이러고도 1등 프리미엄 회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욕을 해도 일단 고객을 묶어놓으면 재무적 충격은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어떤 비난도 결국에는 한시적일 거야. 묶어놓으면 결국 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묶어놓으면 우리는 재무적 충격을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고객을 현재 단계에서 묶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뭡니까? 위약금. 그래서 저건 절대 안 풀어준다.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얘기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하십시오. 국회에서 욕을 하십시오. 내가 뭐 대국민 사과를 해도 저것만 안 풀어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시간만 지나면 아무런 재무적 충격 너무 없어. 얍삽하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쉽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괘씸하고. 괘씸한 얘기죠. 아니 그 올해 1조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건 뺐습니까? 그 저기 불륜 관계 그 여성. 예, 그래서 한간에 나오는 인해서 유명하게 발생한. 화제가 되는 그 댓글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네. 첩 교체에는 2조를 쓰고 네. 칩 교체에는 1조를 안 쓰는 좀 하나 차이인데. 안 쓰는 근데 그 SKT 얘기 그 아니냐. 얘기가 도니까 그 최태원이 그 잔뜩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도. 대노를 해서 그 댓글들 다 지워라 뭐 해라는 얘기를 했던데. 근데 이 얘기가 허투루 들 얘기가 아닌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고객 보호 돈 안 썼다는 얘기를 풍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프게 들어야죠. 예.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허투루 들 얘기가 아닌 것이 SKT에 소위 말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네. 임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고위 임원이라고 하면 앞에 C자 붙은 사람들 있죠. CEO, CFO, CMO 그치. 이렇게 C 레벨들. 예. 이 임원들이 몇 명이냐면 113명이에요. SKT에. 근데 이 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총 책임자 제일 높은 사람이 정보보호 실장인데 이 사람이 C 레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래? 113명 임원에 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미치겠지. 사장단들 모여, 임원단들 모여.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업계획 짜자, 뭐 중요한 이슈 이렇게 대응하자, 기술 개발 이렇게 하자. 이런 전사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네. 그때 중요한 정보보호 총책임자는 그 자리에 못 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라고 할 때 그렇게 섣부르게 나가다가는 시스템에 탈이 납니다.
이걸 이번에 투자하지 않으면 뭐 늘리기만 하면 결국에는 보안이 뚫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커트를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임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빨이 안 먹히는 거지 말빨이.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안 써. 그 권한과 직위와 힘도 안 써. 그러니까 의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너희들의 의지는 고객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어. 부실공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태는 사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사태야. 이렇게 고객이 많고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사업을 벌리지만 정보 보호에 취약했다라는 게 구조적 재무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고객들이 이 분노가 아까 그 표현으로 풍자화되는 거죠. 결국 뭐 오너의 사생활에는 수조 원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고객 보호에는 단돈 얼마를 안 쓰고 위약금을 안 쓰고 지금 버티겠다는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아이고. 제주 SKFC라는 그 축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팬들이 성적이 안 나와서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서포터즈 이제 공식 팀 팬클럽이죠. 현수막을 걸었는데 뭐라고 걸었냐면 탈탈 털리고 유심도 감독도 안 바꿔주는 SK.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맞아요. 성적도 털리고 유심도 털리고. 알겠습니다. 야, 최태원. 오너리스크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오너리스크. 의사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재무적으로, 권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쨌거나 사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조사가 안 끝났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 워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털렸는지 현재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의 모든 정보, 유심 정보, 개인 정보가 까지도 안심할 수는 없다. 추가 조사가 나오는 대로 어쩌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